지역 이슈를 발빠르게 점검하고 분석하는 헬로 이슈 토크입니다. 고금리 시대가 지속되며 경색 국면이 장기화하는 가운데 지난 2월 18일 정부가 부동산 활성화 대책으로 주택 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령을 발표했습니다. 2년 전 부동산 화랑기로 돌아갔다는 평가가 있을 정도로 많은 규제가 풀리면서 내용에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요. 오늘 헬로 이슈 토크에서 자세한 내용과 함께 부산 지역 부동산에 끼칠 영향을 짚어봅니다. 스튜디오에 강정규 동의대 부동산대학원 원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지난 2월 28일 정부가 주택 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령을 발표했습니다. 네. 상당히 파격적인 내용으로 알려지고 있는데요. 자세한 내용 알아보기 전에 먼저 2월 28일 전까지는 전국 부동산 시장과 또 부산 지역 부동산 시장의 분위기 상황이 어땠는지 궁금합니다. 예, 이미 시청자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부산 지역 주택 시장은 전반적인 침체의 늪에서 벗어나고 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말 그대로 가격 하락세가 지속되고 있고 또 그 거래량이 매우 낮아져서 과거에 호황기에 한 달에 약 14,000건 정도 내외의 주택이 거래됐던 것들이 최근에는 2,000건대까지 하락을 해서 가장 낮은 그 거래량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다가 미분양 물량도 꾸준히 증가를 하고 있는 상태로서 전체적으로 분양 시장까지 침체 늪에서 벗어나고 있지 못합니다. 다만 이러한 과정 속에서 가격 하락폭이 다소 둔화되고 있고 또 일부 분양 단지의 경우는 미분양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분양 청약 경쟁률이 매우 높게 나타나는 것 등 일부 지역에서는 회복 분위기도 다소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전반적인 그 침체 분위기는 있지만 일부 금리가 더 이상 올라가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에 착안이 돼서 전체적으로 회복이 좀 일부 나타나는 지역도 지금 여러 곳에서 나타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렇다면 이제 이런 분위기를 반등할 개정령이 발표가 됐다 이런 추측이 가능한데요. 네. 주택 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령 이 내용의 핵심을 좀 짚어주시죠. 예, 지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주택 공급에 관한 규칙이 일부 바뀌었는데요. 이번 주택 공급에 관한 규칙이 바뀐 것은 청약 통장이 필요 없이 전국에 어디에 있든 아파트든지 간에 무순위 청약이 가능하도록 되어져 있었다. 그래서 우리 지역이 아니신 분이 서울이나 수도권 그리고 다른 지역의 그 1순위, 2순위에 미달된 그런 아파트들을 말 그대로 무순위 청약에 해당될 경우는 어느 지역이든지 우리가 가서 살 수 있도록 바뀌었다는 것들이고요. 또 하나는 주택 소유와 관계없이 주택을 여러 채 갖고 계시던 무주택자든 간에 어디든지 이 무순위 청약인 경우는 말 그대로 그 조건과 여러 가지 말 그대로 따지지 않고 무조건 청약이 가능하도록 그렇게 바뀌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럼 이제 무주택 또 거주지 요건이 말씀대로 폐지가 네. 되었습니다. 집을 매매하는 데 있어서 규제가 풀린 만큼 매수나 매도 또 청약 수요가 이제 수도권으로 몰릴 가능성에 대해서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는데요. 네. 이게 현실화될까요? 예, 일단은 지금 가능성이 매우 높지 않겠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 지역의 경우에도 높은 청약 경쟁률을 기록을 하면서 인기 주거 단지인 경우는 청약 경쟁률이 매우 높아져 있었던 것들에서 보았던 것처럼 우리 지역에도 충분히 실거주자 그리고 투자자 목적으로 청약을 하면은 참 좋은 단지들이 많이 있긴 하지만 현재 여러 가지 여건상으로 봤을 때 아무래도 가격 상승 여력이 있는 서울과 수도권 쪽에 그 우리 지역의 관심자들이 상당히 많이 이동하는 모습이 나타날 수 있는 여지가 있다. 한 예로서 최근에 그 서울 그 강남의 강동구에 있는 모 아파트와 그리고 과천 지식타운이라고 하는 곳에서 분양한 이 무순위 청약, 이걸 줍줍이라고도 얘기를 하는데요. 이 줍줍 통장을 실제 당첨되기 위해서 전국에서 수만 명이 모이는 그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아마 이 수만 명의 그 청약자들에게는 우리 지역의 분들도 상당히 많이 계시지 않았겠나 판단을 좀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좀 우리 지역에도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상당히 좋은 단지들이 있기는 하지만 서울과 수도권 중심으로 그 청약 수요가 좀 늘어나서 옮겨갈 가능성은 충분히 있을 것으로 판단을 합니다. 네, 하지만 최근 이제 현재는 서울 수도권과 달리 지방 미분양 시장의 심각성이 자주 언급되고 네. 있습니다. 네, 이번 개정령이 지방 미분양 시장에 좀 영향을 미칠지도 궁금합니다. 예, 일단은 지금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지역의 청약 관심자들이 서울과 수도권으로 이탈할 가능성도 있지만
오히려 다른 지역에 계신 분들도 우리 부산 지역의 청약 시장에 관심을 가질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런 차원에서 우리 지역의 이제 미분양이 점차 늘어나고 있긴 하지만 아마 그 전체적으로 다른 지역에 계신 분들도 우리 지역으로 청약을 통장을 사용을 하면서 일부 이번에 개정된 주택 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라서 이번 미분양 시장에도 다소 숨통이 트일 가능성도 없잖아 있다. 하지만 지금 현재 우리 부산 지역에 남아져 있는 미분양인 경우에는 그 여러 차례의 그 1순위, 2순위 그리고 선착순 분양에도 불구하고 말 그대로 분양이 되지 않았던 이러한 단지들이 상당히 많이 포함되어져 있는 것들도 사실이기 때문에 일부 지역을 중심으로 한 그 영향이 나타날 것으로 판단을 좀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이제 아무래도 규제가 풀렸으니 네. 규제가 심했을 때보다 앞으로는 부산의 청약 경쟁률이 더욱 오를 것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런데 부산의 청약 경쟁률이 개정령 전에도 좀 선전을 했다고 들었는데 어느 정도 수준이었습니까? 예, 지난해 청약 경쟁률이 상당히 우리 지역에 관심이 됐는데요. 지난해 부산 청약 경쟁률이 37대 1을 기록을 했습니다. 뭐 과거 수백 대 1의 청약 경쟁률과 비교해 보면은 높지 않은 경쟁률이라 할 수 있지만 이 37대 1이라는 청약 경쟁률이 지난해 전국의 청약 경쟁률 중에서 부산이 가장 높은 청약 경쟁률을 기록한 그런 숫자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특히 청약 경쟁이 매우 심했던 세종시보다 더 높아서 우리 부산이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 37대 1을 기록을 하면서 전국에서 가장 높은 청약 경쟁률을 기록을 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 그 선전했다라는 그런 말이 나올 수 있을 정도로 높은 청약 경쟁률을 기록을 하면서 인근 대구라든지 울산 그리고 미분양 아파트가 크게 증가하고 있는 경남 지역과 비교해서 동남권 지역 중에서는 부산이 가장 높은 청약 경쟁률을 기록을 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부산의 청약 경쟁률 상위 지역은 어느 지역입니까? 예, 뭐 이미 시청자분들께서도 다 아시는 바와 같이 그 강서구의 에코델타시티라는 곳에서 청약한 아파트들이 대부분 상당히 높은 청약 경쟁률을 기록을 했습니다. 이 에코델타시티에서 분양했던 아파트의 청약 경쟁률이 높았던 것들은 분양가 상한제 적용을 받고 그리고 아직까지 대부분의 인프라는 갖춰져 있지 않지만 신도시로서의 여러 가지 쾌적한 주거 환경이 더 나아지면서 이 아파트의 가치가 높아질 것이다라고 판단된 무주택자들이나 실수요자분들이 상당히 관심을 많이 가졌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청약 경쟁률이 높아진 단지의 경우는 에코델타시티에서 많이 나왔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제 엘코 델타시티가 다른 도시에 비해 청약 경쟁률이 좀 선전한 이유가 뭐 신도시로서의 발전 가능성 이런 걸로 보시는 건가요? 예, 앞서 말씀드렸지만 일단 그 강서 에코 델타시티는 신도시로 만들어져 있고 네. 그리고 흔히들 말하는 그 일자리와 그리고 주거가 한꺼번에 집적되는 그러한 계획된 신도시로 그 개발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따라서 전체적으로 지금보다 양호한 주거 여건이 개선된과 동시에 상대적으로 저렴한 분양가에 크게 그 메리트를 우리 그 무주택자분들이 관심을 가진 것이 아닌가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면서 현재 입주가 되어져 있는 명지 국제신도시와 비교해 봐서도 상당히 분양가가 경쟁력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들이 이렇게 높은 청약 경쟁률을 기록한 이유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에코델타시티가 아니더라도 우리 도심 지역의 정비사업 즉 재개발, 재건축을 통해서 나오는 단지의 경우에도 상당히 높은 청약 경쟁률을 기록을 했었습니다. 특히 이 강서 에코델타시티는 다소 도심에서 벗어난 계획된 신도시이긴 하지만 이 정비 사업을 통해서 지금 공급된 이 재개발, 재건축의 그 신규 분양 단지의 경우는 도심에 입지해가지고 이미 갖춰진 여러 가지 주거 인프라를 직접 향유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었기 때문에 정비 사업을 통한 신규 분양 단지도 높은 그 경쟁률로 마감이 되는 단지가 상당히 많이 나왔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올해 부산의 부동산 시장이나 또 청약 시장에 또 한 번의 선전을 기대해 볼 만한 것 같습니다. 네. 알짜 단지 분양 소식을 궁금해하는 분들도 좀 많으실 것 같은데요. 좀 정보를 좀 주신다면요. 예, 지금 뭐 전체적으로 우리 부산에 그 가격 경쟁력이 있는 단지들이 앞으로 상당히 많이 나올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지금 계획
수립된 에코델타 시티와 그리고 앞서 여러 차례 말씀드렸지만 도심 지역 내에서 재개발, 재건축을 통한 일반 분양 단지들이 그 여러 구에서 많이 나올 것으로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이 단지들이 오히려 지금처럼 주택시장이 다소 침체 늪에서 그 벗어나지 못하는 상황 속에서 분양할 경우에 그만큼 청약 경쟁률이 낮아지면은 그만큼 당첨 확률이 높아진다라고 하는 것을 이해하시고 도심 지역에서 공급될 그러한 재건축, 재개발 이슈 단지들의 관심이 좀 특별히 좀 가지실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부동산 규제 완화에 이제 지난 1월부터 접수를 받고 있는 특례 보금자리론 네. 또 이제 부동산 시장 반등의 역할을 좀 할 거라고 보는지 궁금한데 그 전에 일단 특례 보금자리론에 대한 설명도 좀 간단하게 부탁드립니다. 예, 지금 정부가 대출 규제를 상당히 많이 하고 있어서 무주택자들이나 실수요자들 모두가 집을 사고자 하실 때 대출을 받아서 대부분들이 사시는데도 불구하고 대출이 소득 등으로 인해서 그 대출을 못 받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습니다. 이렇게 그 소득 등 기타 규제로 인해서 대출을 받지 못하시는 무주택자들을 위해서 정부가 기존에 판매하고 있는 보금자리론보다 다소 금리는 낮추고 그다음에 그 조건을 까다로운 것에서 좀 벗어나서 쉽게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말 그대로 특별한 보금자리론을 만들어 놓은 것을 우리가 특례 보금자리론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아마 이제 이 방송을 보시고 특례 보금자리론에 대해서 좀 생소한 분들도 많이 계실 것 같은데 네. 제가 몇 가지 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특례 보금자리론을 이제 신청을 하려면 접수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또 이런 특례 보금자리론은 어떤 사람이 이용하면 좋은지도 좀 말씀 부탁드립니다. 예, 그 지난 그 30일서부터 그 1월 30일서부터 그 지금 보금자리론에 대한 것들이 지금 접수가 되기 시작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주택가격 9억 원 이하인 차주가 소득 제한 없이 최대 5억 원까지 대출을 받을 수가 있는데요. 이 대출에 대한 것들 중에서 LTV나 그다음에 소득과 연계한 우리 총 부채 상환 비율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이러한 것들이 좀 전반적으로 규제가 좀 완화됐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지금 현재 이 특례 보금자리론이 아주 많이 판매가 되고 있는 그런 상태라고 이해하시면 되겠고 시중은행에 방문하셔서 자격 조건이 매우 완화되어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이 특례 보금자리론을 활용하시는 것이 좋지 않겠나 생각을 좀 하고 있고 이 특례 보금자리론의 가장 큰 장점 중에 하나는 고정금리가 4%대로 나오고 있다. 현재 지금 그 대출금리의 가장 높은 단계의 금리 비중이 6% 후반대까지 가고 있는 것과 비교해 보면 대략 한 2% 이상의 금리가 상당히 좀 싸진 그러한 혜택을 볼 수 있기 때문에 무주택자분들은 좀 관심을 가지시는 것들이 매우 바람직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네, 규제 완화 소식이 반갑긴 하지만 한편으로는 부동산 투기가 많이 늘어나서 이로 인해서 좀 부정적인 효과가 많이 발생할 것이라는 우려도 좀 됩니다. 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런 것에 대해서는? 예, 뭐 전체적으로 부동산이라고 하는 것들이 지금 우리 부산만 보더라도 집을 한 채 이상 갖고 계신 분이 10가구 중에서 6가구 그리고 한 채도 갖고 계시지 않으신 분이 10가구 중에서 4가구에 해당이 됩니다. 이렇게 주택 소유에서도 한 절반 가까이 비중으로 그 소유가 있으신 분하고 없으신 분이 판정 나는 것처럼 이 주택을 갖고 계신 분들 입장에서는 가격이 좀 올라가 주기를 바라고 무주택자분들은 또 오히려 가격이 좀 떨어지기를 바라는 그런 상황인데 전체적으로 가격이 올라갈 때는 좀 투기적인 목적으로 주택을 구입하신 분도 일부 계시지 않겠나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주택 시장이 회복되는 것과 동시에 이런 그 투자적인 활동, 뭐 일부에서는 투기라고도 얘기를 하고 있지만 이러한 모습들은 좀 같이 불거질 수 있는 여지가 있지 않겠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처럼 주택시장이 침체 늪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상황이라고 하면은 우리가 좀 우려할 정도의 어떤 투기적인 모습이 나타나기까지는 상당한 좀 시간이 걸리지 않겠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당장 부동산 투기로 인한 부정적 효과가 바로 발생하지는 않을 것이다 이렇게 그렇습니다. 보시는군요. 네. 그렇다면 이제 부동산 규제 완화에 지난 1월부터 접수를 받고 있는 특례 보금자리론도 부동산 시장 반등의 역할을 할 거라고 보시나요? 예, 지금 워낙 금리가 좀 높아진 상태이기 때문에 이 특례 보금자리론과 같은 이용이 가능한 무주택자분들이 적극적으로 내 집 마련에 나서지 않는 한
지금 이 특례 보금자리로 인한 그 주택 어떤 투기적인 이러한 모습은 나타나지 않을 것으로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 워낙 시장이 침체된 과정 속에서 이 특례 보금자리론 출시로 인해서 무주택자분들이 지금 주택을 구입을 하게 되면은 주택 시장이 정상화로 가는 데에 어떤 큰 그 도움 마중물 정도의 역할은 충분히 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고 이 특례 보금자리로 인한 어떤 투기적인 모습이 즉각적으로 나타나지는 않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네, 요즘 뭐 특례 보금자리론을 포함해서 호재가 많습니다. 네. 주택 구입과 또 이사를 준비하는 분들에게 매수에는 이렇게 해야 된다, 또 매도 시에는 이렇게 해야 된다, 좀 이런 식으로 유용한 팁을 정리해 주신다면요? 예, 지금 뭐 매도자, 매수자 모두 이제 눈치 싸움이 아주 치열한 그런 네. 상황입니다. 가격이 더 떨어질 것이다라고 판단된 매수자분들, 그리고 오히려 가격이 떨어지지 않고 조금 반등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판단한 매수자분들께서 이 가격이 지금 현재로서는 급매가 아닌 경우는 지금 그 거래가 잘 안 되는 그런 상황까지 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매수자분들의 경우는 앞서 여러 차례 우리 말씀드렸지만 특례 보금자리론과 같은 이러한 상당히 좀 그 혜택이 많은 상품을 통해서 그동안의 가격이 많이 올라갔다가 떨어져 있는 지역의 경우, 그런 지역 중에서 흔히들 말하는 인기 주거 지역인 경우에는 그 무주택자분들 꼭 그런 지역에 집을 사시고자 한 경우에는 지금 이 시점이 좀 적극적으로 매수의 적당한 시기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가지시는 것들이 제일 좋아 보일 듯 하고요. 매도자 입장에서는 또 그 지금 가격이 올라갈 수 있을 것이다라는 생각을 가지셔서 그 가격에 그 좀 낮춰서 팔아야 되는데 불구하고 낮춰서 팔지 않은 경우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상당수의 전문가들이 가격이 본격적으로 회복되기까지는 올 하반기 내년 상반기가 돼야 한다라고 답을 하신 분들이 많으시기 때문에 급박하게 집을 팔아야 한다는 분들의 경우에는 너무 가격에 그 지금 반등에 대한 것들을 더 비중을 크게 두지 마시고 그 매도자 입장에서 매수자들이 살 수 있다라는 그런 적정 가격에서 협상을 통해서 그 매매를 하시는 것들이 필요하지 않겠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혹시 그럼 전세자금 마련이나 또 임대인, 임차인에게 좀 해주고 싶은 말씀도 있으실까요? 예, 뭐 지금 현재 금리가 상당히 높아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월세 사셨던 분들은 좀 전세로 가시려는 의지가 상당히 크실 텐데요. 이런 분들의 경우는 뭐 어쨌든 전세 자금을 마련하기 위한 목적으로 목돈 마련을 하시는 것들이 상당히 중요할 것으로 좀 판단이 되고 있고, 부족한 전세 자금인 경우는요, 우리가 그 버팀목 대출이라는 상품이 있습니다. 꼭 기억하셨다가 이 버팀목 대출을 좀 받으시면은 부족한 전세 자금을 좀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들고 있고, 또 지금 그 임차인 분들의 경우는 지금 우리 지역에도 일부 나타나고 있지만 전세 사기가 상당히 사회적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이 전세 사기를 당하지 않기 위해서 깡통 전세에 대한 유의사항, 그리고 전세 보증금을 지키기 위한 가장 좀 경제적인 그 비용이 좀 들어가긴 하지만 전세 보증금 반환 보증 보험 같은 것들도 좀 가입을 하시는 것들이 그 현재 임차인 입장에서 매우 중요하지 않겠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이제 정부가 부동산 시장에 연일 드라이브를 거는 만큼 향후 부동산 시장의 경색 국면이 언제쯤 풀릴까 하는 기대 또 혹은 우려가 있습니다. 네. 교수님께서 보시기에는 좀 언제쯤으로 예상하십니까? 예, 일단 지금 정부의 규제 완화가 시작이 됐고요. 그 규제 완화를 통해서 상당히 그 앞서 여러 차례 말씀드렸지만 2년 전에 규제가 시작되기 전으로 지금 돌아가져 있는 상태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다만 지금 현재 그 정치권에서 여야 간의 합의가 안 돼서 정부가 공식적으로 발표한 규제 완화가 즉각적으로 실행이 되고 있지 않긴 하지만 정부의 규제 완화가 시작됐고 또 금리가 더 이상 올라가지 않고 오히려 조금 인하될 수 있다라는 신호가 지금 감지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가 맞닥뜨려지는 시점이 결국은 주택 가격이 반등할 수 있는 시기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올 하반기쯤 되면은 그 일부 지역에서부터 가격이 반등하는 지역도 나타나고 거래량도 본격적으로 좀 회복이 되지 않겠나. 그래서 정부의 규제 완화와 금리 인하가 맞닥뜨려지는 하반기 이후부터는 지금 같은 이런 좀 그 어려운 부동산 시장이 좀 풀릴 수 있는 여지가 있지 않겠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올 하반기에 이제 좀 어려워진 부동산 시장의 경색 국면이 좀 풀린다 이렇게 네. 예상을 하시는 거군요. 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난해 부산 지역 부동산은 매매, 전세, 또 토지 시장 등 모든 분야에서 수치가 크게 떨어지면서 전국 부동산 시장 소비 심리 지수 최대 낙폭을 기록한 바 있습니다. 올해는 여러 규제가 풀리고 또 금리 인하도 기대되면서 안정적인 부동산 시장에 대한 기대감이 큰데요. 이사 준비하는 분들에게 확실하고 합리적인 정보가 되었길 바랍니다. 이슈토크 여기서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